공감은 배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마음이 안 좋았구나. 이제 애들이 그러면 이제 전 인기 많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의 사례가 그러면 시사하는 게 무엇이냐? 저희가 공감 능력에 특화된 키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모님을 위한 지갑 만들기 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나누기로 했나요? 질문을 해주시기로 했죠.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네. 오늘 제니에게 질문 하나. 네? 자, 공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쵸, 엄청 듣죠. 네. 그러면 공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공감은 네,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행동해 주는 것. 그러면 공감을 잘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인기가 많아지죠. 아이들한테도 선생님들도 그랬구나. 그랬구나. 마음이 안 좋았구나. 이제 애들이 그러면 이제 전 인기 많은 선생님이 되는 거죠. 맞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 공감은 사회생활하고도 연관이 있겠네요. 네. 어른들한테도 이제 좋아하시고. 그쵸. 네. 그러면 지금 제니가 이야기했던 걸 보면 어느 정도 답은 있지만, 네, 그럼 공감 능력이 좋으면 어찌됐건 그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결국 상대방한테 좋은 건가요? 둘 다한테 필요한 건 맞는데, 저는 그래도 뭔가 남을 위한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해 그러니까 희생하는 마음. 네, 맞아요. 사실은 저도 디자인 띵킹을 배우기 전에는 공감은 배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공감이 내가 아는 그 공감이 진짜 공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사람들이 많이 저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공감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디자인 띵킹을 논할 때. 네네네. 맥도날드라는 회사는 다들 알 거예요. 알죠. 아주 맛있죠. 아주 유명한 햄버거 네. 프랜차이즈 가게입니다. 맥도날드를 사실 지금에 있게 한 그런 상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나이 스파이시 버거? 아, 네, 그거는 스파이시 버거는 제가 좋아해서 많이 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주 먹는 건데, 네, 사실은 햄버거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래요? 사이드 메뉴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 감자튀김? 네, 아니에요. 네, 바로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네, 아주 맛있죠. 맛있죠. 밀크쉐이크 뭐 달달하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녹여서 만든 그쵸, 거니까 그쵸. 사실은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게 호불호가 가릴 수가 없는데, 지금의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처음 확장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밀크쉐이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맥도날드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이 번창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사업이 참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맥도날드가 밀고 있었던 것이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했던 밀크쉐이크였습니다. 미국인들이 밀크쉐이크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맥도날드가 우리 햄버거랑 밀크쉐이크를 팔자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보면 좀 앞서 나갔죠. 네, 그런데 밀크쉐이크가 그때는 냉동고에 당연히 아이스크림을 보관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전기세가 굉장히 비싼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넉넉한 양의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 보관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려면 전기세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냉동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해야 전기세를 아낄 수가 있죠? 줄여요? 줄이려면 상품을 작게 만들어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빨리 팔아야 빨리 없애서, 그쵸? 창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아마 빨리빨리 줄여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이 자꾸 줄지가 않아. 즉 밀크쉐이크가 안 팔려. 그러면은 맥도날드라는 회사 입장에선 어떻죠? 자꾸 돈이 나가잖아요, 전기세가. 그래서 맥도날드가 아주 고심이 깊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도대체 미국인들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 그러면 밀크쉐이크를 안 사 먹을까? 뭐 안 사 먹지는 않았죠. 매출이 적었던 거니까. 근데 그 이유를 맥도날드에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경영학과 교수님을 도움을 청했습니다. 인맥이 중요하네요. 네, 아주 큰 기업이라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 에피소드까지는 모르겠지만.
경영대학교의 교수님이었는데 저가 알고 있는 경영대학교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하셨어요. 먼저 맥도날드라는 그 햄버거 가게 네. 매장에 24시간 죽치고 앉아 계셨대요. 아, 24시간을? 네, 그래서 그쵸. 하셨겠죠? 그래서 그럼 왜 거기 있었냐?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 거지? 그리고 왜 안 사 먹는 거지? 네, 사 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안 사 먹는 사람들은 왜 안 사 먹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궁금했겠죠. 그쵸. 전통적인 아마 경영학자의 마인드였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보고서를 보고, 과거의 보고서, 현재의 보고서, 수치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보통은 네, 진단을 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경영학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분은 굉장히 앞서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즉 고객. 네, 왜 맥도날드에서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지 안 사 먹는지. 근데 그분이 며칠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밀크쉐이크 판매와 관련돼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패턴은 밀크쉐이크는 그 당시에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료였어요.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죠. 그렇지만 워낙 달달하기 때문에 사실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좋아한다라는 그쵸.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도 처음 밀크쉐이크를 내놨을 때 아이들이 고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 직장인 남성들이 밀크쉐이크를 많이 사갔다라고 해요. 출근하면서 밀크쉐이크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은 안 먹나? 그건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아이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네, 출근하는 남성들이 밀크쉐이크를 많이 먹었다고 해요. 참 이상한 결과가 아닐 수 없죠.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도 빈속에 밀크쉐이크를 네, 그 차가운 맞아요. 좀 배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남성 중에 일부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소위 고객을 이해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왜 도대체 아침 출근길에 이걸 먹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출근길은 운전을 하면 어떻죠? 뻥뻥 뚫려 있나요, 길이? 아유, 졸립고 이제 아침이니까. 막히죠. 막히고. 네, 그러면 30분이 걸리던 길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시간 더 걸릴 수가 있어요. 통근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아침 시간이 직장인들 보통 여유롭나요? 아니요. 그쵸. 막 아침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그쵸,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밀크쉐이크를 사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 대용이었다고 해요. 네, 뭔가 빈속인데 그래도 뭔가는 먹고 싶고 배는 허전하고 그런데 이제 밀크쉐이크 여러 가지 맛이 있다 보니까 우유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허기진 배도 좀 채우고 싶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빨대로 빨아먹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밀크쉐이크가 이렇게 물 같나요? 아니 쫀득쫀득한 거. 그쵸. 네, 약간 아이스크림을 녹였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통근 시간이 차에서 좀 긴데 그걸 먹으면서 조금 즐기기도 하고 배도 채우고 네,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럼 그 교수님이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왜 아이들이 밀크쉐이크를 안 사 먹냐는 점이었어요. 그쵸? 사실 밀크쉐이크를 겨냥한 건 아이들이었거든요. 맥도날드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아이들과 엄마가 오는 사람들한테 또 다시 물어봅니다. 네, 소위 고객을 공감하는 단계인 거죠. 공감 단계. 그쵸. 네. 우리가 아는 공감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로 하고 우선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이가 밀크쉐이크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나도 햄버거를 먹고 매장에서 아이도 햄버거를 먹는데 아이가 어른보다 햄버거 먹는 속도가 빠른가요? 느린가요? 느리죠. 느리죠. 네, 그래서 엄마는 밀크쉐이크를 사주고 싶지만 아이가 먹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엄마는 햄버거를 다 먹고 난 이후에도 아이가 밀크쉐이크를 다 먹으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들은 밀크쉐이크를 섣불리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로 밀크쉐이크가 엄마랑 아이가 오는 손님들한테 판매가 부진했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럼 맥도날드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두 타겟층은 너무 달랐죠. 네, 오전에는 뻑뻑한 밀크쉐이크를 좋아하는 남성, 그리고 오후에는 뻑뻑한 걸 사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이들을 기다리기 힘든 부모님. 네, 그럼 맥도날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고객을 다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쵸. 기업은 보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고객들을 만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못하죠. 네, 맥도날드. 결국은 매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맥도날드 역시 두 고객층을 다 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기존하고 똑같이 출근길 남성을 위해서 밀크쉐이크를 조금 더 뻑뻑하게 만들어서 더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뻑뻑하게 했어요? 네, 그럼 안 녹잖아요. 네. 아주 그냥 사랑스럽은 거 좋아하는데. 사실 전 뻑뻑한 밀크쉐이크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른들은 사실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이들은 어떻죠? 그걸 엄마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쵸.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다 먹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아이와 함께 오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밀크쉐이크를 묽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판매를 거치면서 테스트를 해봐요. 아이들한테 먹여보고 부모님이 먹는 시간하고 얼추 비슷한 정도로 양도 줄이고 그리고 뻑뻑함도 조금 더 농도를 묽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 소위 부모님 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유형의 밀크쉐이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팔고 있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똑같이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제가 뭐 몇 년 전에 미국을 가봤어도 다르게 팔고 있지는 않아요. 네. 다만 사이즈는 다양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도 있고. 요즘엔 다 좋아하니까 뭐. 네. 그쵸. 그쵸. 요즘엔 또 이제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물론 그 몇십 년 전의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몇십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 게 더 대단하네요. 맞아요. 사실은 맥도날드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제가 초반에 분명히 공감 능력,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를 황당하게도 이야기를 배고프게 했을까요? 그쵸. 네. 지금 들으셨던 밀크쉐이크의 사례하고 공감이 어떤 연관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뜻 들었을 땐 이제 맥도날드가 고객 입장에서 공감을 해서 뭔가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도 득을 많이 본사내니까. 그쵸.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가 공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이 맥도날드의 사례가 그러면 시사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배우고 그리고 들었던 것처럼 공감은 즉 배려? 즉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지만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다. 그쵸. 최종적인 목표는 물론 맥도날드도 소비자의 의견에 공감을 했죠. 그쵸. 밀크쉐이크를 먹고 싶어하는 출근길 남성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오후에 오는 부모님 고객 이렇게 공감을 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출근길 남성을 위해서 결국 두 타겟층의 소비자를 위한 공감은 맞지만 저는 결국은 이득은 누구한테 돌아왔죠? 맥도날드한테 돌아왔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소비자를 공감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이거에 대한 베니핏, 이득을 보는 사람은 기업이나 이렇게 공감을 한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고 공감을 통해 나도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하는 게 더 크네요, 사실. 그렇죠. 사실 내가 얻는 저는 그 효과, 베니핏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대학교에서 과제, 레포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대학교를 다니면 뭐 흔치 않지 않고서야 다들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레포트는 누구한테 제출하죠? 교수님한테 제출. 맞아요. 근데 교수님이 점수를 주시는 기준들이 100이면 100 다 같나요? 기준이 교수님마다 다 다르죠. 그쵸. 저 경험만 해도 교수님마다 물론 A뿔은 어떤 기준, A-는 무슨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그렇지만 교수님의 개인적인 성향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누구를 잘 파악해야 되죠? 교수님을 잘 그쵸. 교수님이 결국은 이 레포트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내용이 담기길 원하느냐. 저는 그것도 교수님을 공감을 하는 거지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좋은 점수로 혜택인 거죠. 다 나를 위한 거네요. 그쵸. 그러네. 너무 쉬운 거였는데 그동안 너무 배려라고만 생각했네요. 맞아요. 과정은 상대방을
사람을 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결국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혜택, 베니핏은 네, 저 자신이라고 이기적인 마음으로도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루틴이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역량을 기반으로 이제 교육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감 능력에 특화된 키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또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교구나 아이들 교육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쵸?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네, 만들고 네. 그러네요. 맞아요. 물론 아이들의 주체성도 되게 중요하고 인격체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쵸? 네,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 상품들이 대다수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언가를 놀잇감으로 배우거나 학습을 할 때 상대방을 위한, 타인을 위한 또는 타의 상황을 대신 내가 이 공감 이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구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키트는 상대방, 네, 특별히 부모님을 위한 지갑 만들기 키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지갑을 상상해서 만들어봐요. 네, 이제 그래야 나중에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지갑을 만들었을 때 내 생각과 상대방이 원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용도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부모님이 원할 것 같은 지갑을 상상해서 만들어 보기. 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생각을 해보죠. 네, 부모님이 그런 원하는 지갑은 뭘까?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재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표가 있는데 왼쪽 칸에는 내 생각을 써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좋아할 것 같은 지갑의 색깔을 한번 왼쪽 칸에다가 써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칸은 비어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그 칸을 채워주실 거예요. 본인의 생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부모님은 파란색, 노란색 깔 지갑을 좋아하실 거야, 갖고 싶을 거야 라고 아이들이 기입을 하면 부모님이 나중에 그걸 보고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색깔 지갑을 색칠하거나 그려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같은지. 종이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사실 좋은 게 없거든요. 아이들은 또 그게 확실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한 5, 6단계에 걸쳐서 하게 돼요. 네, 부모님이 좋아할 것 같은 지갑에 사용하고 싶은 장소, 그리고 지갑의 크기, 네, 그리고 지갑에 넣고 싶은 물건, 지갑의 색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거나 네, 채워보고 나중에 옆 칸을 부모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부모님하고 한번 인터뷰, 소위 이야기를 해봐요. 네, 엄마는 진짜 빨간 색깔 지갑 갖고 싶어요? 하면서 물어보고 네, 그리고 왜 엄마는 빨간 색깔 지갑이 싫어요? 하고 물어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난 엄마에게 빨간 색깔 지갑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결국 엄마는 내 생각과 다르구나. 네, 아이들도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의 상실감? 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라는 걸 아이들이 어릴 때 전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되게 이기적인 아이로 자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나면 그 부모님이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갑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부모님을 보여주고 아까 디스플레이에서 했던 것처럼 보여준 다음에 피드백을 한번 다시 받아요. 엄마가 원하는 지갑 이거라고 했는데 맞아요? 물어보면 엄마가 또 그때처럼 이야기를 해주겠죠. 아니 이거 너무 커. 색깔이 너무 파란색이야. 너무 진해. 주머니는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피드백을 듣고 다시 한번 지갑을 또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여러 단계로. 그쵸.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이제 아이가 상상해서 부모님이 원할 것 같은 지갑을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2단계는 이제 교재에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부모님이 어떤 지갑을 좋아할 건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부모님과
같이 앉아서 인터뷰해보면서 부모님이 내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보기.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갑을 만들어보기.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피드백을 보면서 어떤 내 지갑에 부모님이 좋아요, 싫어했던 사항을 반영해보고 지갑을 새로 고쳐보기. 네, 이런 단계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와 조금은 다르게 당장의 남을 위한 배려를 위한 공감이 아닌 우리를 위한, 아이들이 컸을 때 미래를 위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키트를 저희가 지갑 만들기에 반영해서 키트를 만들었다는 점도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다음에도 저희가 재미있고 좀 더 의미 있는 키트를 소개해드리러 나오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